수학 익힘책 84쪽, 85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 부피를 1세제곱미터라고 쓰고 1세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를 쌌는데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100만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0이 6개죠. 그 다음 2번 직육면체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미터로 나타내면은 가로는 3m가 되고 세로는 2.5m, 높이는 4m가 되죠. 그래서 몇 세제곱미터인지 부피로 나타내면은 3 곱하기 2.5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30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3세제곱미터는 300만 세제곱센티미터, 2.5 세제곱미터는 250만 세제곱센티미터, 0이 5개죠. 그리고 5천만 세제곱센티미터는 50 세제곱미터, 450만 세제곱센티미터는 4.5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부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세제곱미터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기억은 그대로 놔두고 니은은 95만 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0.95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 한 모서리의 길이가 200cm, 2m라고 해도 되죠. 2m인 정육면체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8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가 0.8, 세로가 3m, 높이가 80cm면은 0.8m죠. 그래서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면은 1.92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디귿이 되겠고, 그 다음은 기역, 그 다음은 리을, 그리고 니은이 가장 작네요. 그죠? 다음 4번 문제. 가로가 4m, 세로가 2m, 높이가 3m인 직육면체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에 한 모서리 길이가 2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으려고 합니다. 몇 개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 4m 안에 20cm가 몇 개 들어가는지, 그리고 세로 2m 안에 몇 개 들어가는지, 높이 3m 안에 몇 개 들어가는지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m는 400cm니까 이 400cm 안에 한 모서리 20cm 짜리가 20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20개, 2m 안에는 2m가 200cm니까 200cm 안에는 한 모서리 길이가 20cm인 상자가 10개가 들어갈 수 있고, 3m는 300cm이기 때문에 300cm 안에는 20cm 짜리가 15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20개 곱하기 세로 10개 곱하기 높이 15개 하면은 3000이 나옵니다. 그죠? 3000. 그래서 3000개를 쌓을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6번은 뭐 다양한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침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집에 있는 침대를 재보니까 가로 1.5m, 세로 2m, 높이 0.6m가 나와서 부피는 1.8 세제곱미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에어컨, 집에 있는 에어컨 모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선생님 집에 있는 걸 참고로 해보면은 가로는 40cm, 0.4m, 세로는 30cm, 0.3m, 그리고 높이는 1.8m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0.216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집에 있는 물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정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어린이 여러분. 방학 잘 보냈나요? 너무 짧았죠.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2주라도 마음 편하게 좀 푹 쉬다 왔을 텐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은 날에서 지금 8월 17일까지는 한 달이 훨씬 넘게 남았는데 그 사이 기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잡혀서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진심으로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7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등교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는 한데 진짜 진심으로 이 영상이 필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은 끝났지만은 아직 1학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학기는 9월 4일날 금요일날 끝나게 돼요. 그래서 1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남은 6단원과 그동안 1학기 때 배웠던 수학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거의 2주 전이 되었을 텐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죠? 바로 이 직육면체의 무엇에 대해서 배웠나요? 네, 이 직육면체의 부피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가지 직육면체의 부피도 구해봤는데 오늘은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아니라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건널비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뜻이 뭘까요? 거실이니까 겉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넓이를 뜻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모두 합친 것을 직육면체의 건널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직육면체는 모든 면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직사각형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더 쉬운 방법으로는 이 직육면체를 펼쳐서 전개도처럼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면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개도의 넓이나 직육면체 건넓이나 똑같겠죠. 선생님 지금 보여주는 건 안쪽인데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안쪽의 넓이를 구해줘도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직육면체 건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다 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육면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책을 통해서 오늘 배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학책 126쪽을 펼쳐보세요. 부피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 상자 중에서 건널비가 작은 상자를 고르려고 합니다. 어떤 상자를 고르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자에 건널비가 더 작을까? 건널비요. 넓이는 무엇인지 알지만 건널비는 처음 들어요. 건널비란 물체 겉면의 넓이를 말한단다. 그럼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직육면체의 6면의 넓이의 합을 뜻하겠네요. 먼저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가 직육면체는 9 곱하기 8 곱하기 5에서 360세제곱cm이고 나 직육면체는 6 곱하기 6 곱하기 10에서 360세제곱cm입니다. 두 직육면체의 부피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직육면체의 건널이도 같을까요? 두 직육면체의 건널이를 비교해보세요. 눈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어느 직육면체의 건널이가 더 작아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가 더 작아 보입니다. 수학책 127쪽을 보세요.
그렇다면 먼저 직육면체 가의 건널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 봅시다. 직육면체 가의 건널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보세요.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겠어.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1, 니은, 비읍의 넓이를 다 더해야지. 직 6년체의 성질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합동인면이 세 쌍이므로 기역, 이은, 디귿 세 면의 넓이를 구해 각각 2배한 뒤 더해도 되고, 합동인면이 세 쌍이므로 기역, 이은, 디귿 세 면의 합을 구한 뒤 2배해도 됩니다. 혹은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해도 됩니다. 직육면체 가의 건널이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고 건널이를 구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 더합니다. 그래서 314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육면체의 면이 세 쌍인 점을 이용하여 세 면의 넓이를 구한 뒤 2배 해줍니다. 그리고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 더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간편한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직육면체의 합동인 면이 세 쌍임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합동인 면이 세 쌍임을 이용할 때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를 더한 뒤 2배하니까 간편했습니다. 전개도를 이용하여 한 밑면의 넓이를 2배하고 옆면의 넓이를 더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수학책 128쪽을 보세요. 이번에는 전개도를 이용하여 직육면체 나의 건널이를 구해봅시다. 직육면체 나의 전개도를 모는 종이에 그려보세요. 직육면체 나의 건널이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고 건널이를 구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 더하니 312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 2배하고 옆면 4개가 모두 같으니 옆면 하나의 넓이 곱하기 4한 것을 더해주니 312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방법, 마주보는 면의 넓이를 하나씩 구한 뒤 각각 2배를 한 다음 모두 더하니 312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두 밑면과 옆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니 역시 312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친구들의 방법을 비교해보고 어느 것이 더 간편한지 이야기해보세요. 직육면체 나는 밑면이 정사각형이므로 옆면이 모두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옆면의 넓이가 모두 같다는 점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개도를 이용하여 한 밑면의 넓이를 2배하고 옆면의 넓이를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 가와 나중 건널이가 더 작은 상자는 무엇인가요? 직육면체 가의 건널이는 314제곱센티미터, 직육면체 나의 건널이는 312제곱센티미터이므로 직육면체 나의 건널이가 더 작습니다. 수학책 129쪽을 보세요. 정육면체의 건널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정육면체의 건널이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고 건널이를 구해보세요.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가 2 곱하기 4제곱센티미터이므로 4제곱센티미터 곱하기 6하면 24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렇다면 한 보서리의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한 면의 넓이가 8 곱하기 8, 64제곱센티미터이고 64제곱센티미터 곱하기 6 하면 38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정육면체 6면의 넓이를 각각 9에 더하거나 6면의 넓이가 모두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한 면의 넓이를 6배해도 됩니다. 정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을 한 모서리의 길이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6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상자 중 건널비가 더 큰 상자는 어느 것인지 찾아봅시다. 가의 건널비는 268제곱센티미터이고 나의 건널비는 294제곱센티미터이므로 나의 건널비가 더 큽니다. 수학 배운 공책 28쪽, 29쪽, 30쪽까지 마지막이 되겠네요. 한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로 7cm, 세로 5cm인 밑면이 있고, 그 다음 가로 7cm, 세로 3cm인 요면, 그리고 가로 5cm, 세로 3cm인 이 옆에 있는 면, 이렇게 세 개의 면이 각각 두 개씩 있죠. 두 개, 또 두 개, 또 두 개. 그래서 7, 5, 35 여기 있네요. 5, 3, 15 없는 면은 요거죠. 7, 3, 21. 그래서 요 세 개의 면이 각각 두 개씩 있으니까 전부 더해서 곱하기 2 주면은 14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정육면체의 건널비인데 정육면체는 모든 면의 넓이가 똑같죠. 그래서 가로 3cm, 세로 3cm 면이 모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6 하면은 5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음 3번,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건널비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 직육면체는 이렇게 식을 써서 계산해 보면은 94제곱센티미터가 되고, 두 번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4 곱하기 4인 면이 6개 있으니까 9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음 뒷장의 4번 문제, 건널비가 더 큰 직육면체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의 건널비와 나의 건널비를 구해보면 되겠죠. 가의 건널비는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88제곱센티미터가 되고, 나의 건널비는 10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넓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다음 전개도를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널비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밑면을 구한 다음에 2배 하고, 가로 6, 세로 3cm 밑면을 2개를 하고,
더하기 옆면. 옆면의 세로는 6cm죠. 가로는 이게 3이니까 6,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총 18cm가 되겠습니다. 그죠? 다 더하면 18cm죠. 그래서 옆면은 가로 18, 세로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서 더해주면은 144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건널비가 150 제곱센티미터일 때 기역은 몇 센치인가 했는데, 기역은 한 모서리의 길이랑 똑같죠. 그래서 건널비가 150이라는 것은 한 면의 넓이가 나누기 6하면 한 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한 면의 넓이가 25 제곱센티미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의 넓이가 25 제곱센티미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기역이랑 길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곱했을 때 25가 나온다. 1, 1은 1, 2, 4, 3, 3, 9, 4, 4, 16, 5, 25. 그래서 기역은 5cm가 되겠죠. 이번 문제, 세영이가 슈퍼에서 한 면의 넓이가 49제곱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액세서리 보관함을 샀습니다. 한 면의 넓이가 49c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육면체 모양이라고 했고, 이 보관함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세요라고 했는데,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뭔가요? 6이죠. 똑같은 면이 6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49 곱하기 6을 하면은 이 보관함의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면은 294가 나오고, 정답은 294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8번 문제. 다음 전개도로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면의 넓이는 가로 22 곱하기 6 하면 되고, 그죠? 그런데 밑면에 지금 요 세로 길이를 모르죠? 이 세로 길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가 8이고 여기도 8이 되니까 22에서 8 두 번을 빼면은 6이 남죠. 이 6을 똑같이 나눠주면은 각각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8 하면은 22가 되죠. 그래서 요 길이가 이 길이와 같으니까 여기 밑면의 세로 길이는 3cm가 됩니다. 그러면 8 곱하기 3cm가 또 2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옆면, 밑면 2개.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80이 되고, 건널비는 18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마지막 9번 문제. 직육면체 모양의 선물 상자의 건널비가 300제곱센티미터일 때 네모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전개도로 한번 그려볼까요? 전개도로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밑면 2개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겠죠. 밑면 2개의 넓이는 가로 9 곱하기 세로 2 곱하기 2개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36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래서 전체 건널비가 300제곱센티미터 했으니까 요 밑면 2개를 뺐을 때 요 옆면의 넓이는 300 빼기 3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64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64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건데, 가로 길이는 아는데 세로 길이를 모르죠. 그래서 가로 길이는 92 더하면은 22가 되기 때문에 264에서 22를 나누어 주면 되겠죠. 264에서 22를 나눠주면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높이의 길이, 이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12cm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학기 수학 배운 공책 마무리가 되었고, 여러분들 결과는
여기다가 기록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 직육면체 건널비 구하는 방법 배워봤는데 어렵지 않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직육면체 건널비 구하는 방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칠판에다가 직육면체 전개도를 하나 그려놨는데, 첫 번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모든 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면의 넓이를 다 구한 다음에 더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기역이랑 니은이랑 합동이고, 디귿이랑 미음이랑 합동이고, 리을이랑 비읍이랑 합동이니까 여기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만나는 3개의 면, 기역, 미음, 리을, 기역, 리을, 미음 요 3개의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은 똑같은 면이 2개씩 있는 거니까 넓이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할 수 있고, 세 번째 방법은 밑면 2개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3 곱하기 2가 2개 있죠. 3 곱하기 2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요 옆면 전체의 넓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 옆면 전체의 넓이는 가로가 3이 더하면은 10cm죠. 그리고 세로가 6이니까 10 곱하기 6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답은 다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육면체 건널비까지 구하는 방법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6단원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진책으로 복습 바로 하시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